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정법 정리입니다. 가정법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나누고 정리하고 복잡한 절차를 마치죠. 마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이름을 바꿔야죠. 원래 내 성이 김 씨였는데 남편 이름 따라서 성 따라서 박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면 내 원래 성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돌아갈 수 있는데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아이가 뭐 에이든 파크, 그다음에 뭐 줄리 파크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김으로 돌아가 버리면 아이들하고 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그냥 내버려 둘래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버려 뒀다가 몇 년 살다 보니까 그것도 불편하거든요. 내 원래 성이 다른데 이래가지고 그때 가서 성을 바꾸겠다 그러면 이름 변경 신청을 고등법원에다 내야 돼요. 별도로. 그러면 또 비용 들고 시간 들고 이러죠. 고등법원의 일반인들도 이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라스트 네임만 바꾸는 거예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라스트 네임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름을 다 바꾸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성뿐이 아니고 이름을 아주 그냥 다 바꾸랍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름을 다 바꿀 기회가 한 번 있죠. 영주권자가 시민권 받을 때 이름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라스트 네임도 바꾸고 퍼스트 네임도 바꾸고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제 사무실에 어떤 사람이 예약을 했어요. 하리모토 호시야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와, 뭐 일본 사람이 나오네. 그래서 시간이 되는 사람이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일본 사람이니까 Thank you for coming 이랬더니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저 한국 사람입니다. 아니 무슨 야시 뭐라 무슨 무슨 야따 무슨 이런 게 무슨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일본 이름을 라스트 네임까지 가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냥 한국 이름이 싫어서 바꿨습니다. 그 사람이 이 방송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꼴값을 한다 진짜. 무슨 한국 사람이 싫다고 라스트 네임까지 바꾼 사람 사실 처음 봤어요.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냥 이번 기회에 뭐 바꿀래? 무슨 자기들이 무슨 스케이트 선수 안현수라고 바꿀래? 그럼 바꾸세요. 뭐 로모 무슨 멕시코 이름 하나 갖다 붙이고 호세, 마리아라, 하시겐토 뭐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영주권에서 시민권 받을 때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고등법원에 이름 변경 청구를 내서 바꿔야 되는데 이거 비용 많이 들어가요. 뭐 많이 들어간다는 게 생각나는 의미지만 법원에 접수비만도 한 500불 넘게 들어가요. 그 이유는 법원 접수비 플러스 신문 공고를 내야 되거든요. 법원에서 지정된 신문에 4주간 공고 내고 법원 벽보에 붙여야 되고 이런 비용을 또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40일 후에 히어링을 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 바꾸는 걸 뭐 심각하게 따지진 않아요. 신원조회 한 번 돌리고요. 그렇게 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은 이름을 바꾸세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봐요. 영주권자도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영주권자는 한국 가서 바꿔야죠. 시민권자만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잘 판단해서 이혼할 때 바꾸면 비용도 안 들고 그냥 이혼 판결문에다가 넣어서 이름을 변경합니다. 이름 변경하면 판결문이 이제 나오고 이러죠. 그럼 판결문 나오면 DMV에다가 가서 신고하죠. DMV에 신고하고 연방정부 사무소에 찾아가서 등록하면 이제 여권의 이름이 바뀌죠.
DMV에서 드라이브 라이센스 바꾸고 그다음에 여권 이름 바꾸고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이번 기회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바꾸면 안 되나요? 아이고 그런 건 안 돼요. 꼭 못된 것들만 하려고 그래요. 크레딧도 나쁘고 그동안 빚도 좀 진 게 있는데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바꾸고 왜 사람도 다 바꾸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름은 바꿀 수 있고 드라이브 라이센스의 이름만 바뀌지 드라이브 라이센스 번호도 바뀌지 않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 물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름 변경하는 거 이외에 우리가 또 이제 할 수 있는 것은요.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것이 있어요. 혼인이 이혼이 아니고 무효가 된단 말입니다. 혼인 무효. 나는 이거 혼인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한옛날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한국의 미스 코리아를 뽑았는데 미스 코리아가 그때 미스 코리아 당선되면 미스 유니버스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권을 신청했더니 남편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또 말썽이 났어요. 무슨 유부녀가 미스 코리아냐,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막 문제가 생겼는데 이 미스 코리아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자기는 결혼한 적 없는데 호적에 올랐습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미스 코리아 그 여자를 짝사랑했던 남자가 혼인 신고는 아무나 가서 해도 되거든요. 그 여자하고 그냥 혼인 신고를 해버린 거죠. 아이고 억울해라. 그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혼인 신고가 돼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와이시나 뭐 이렇게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소송해야 돼요. 소송해서 이름이 호적에 올라가 있는 이 혼인은 무효로 한다 하는 혼인 무효 청구 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아서 호적을 지우고 그리고 다시 가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는요. 그냥 아무나 다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자와의 혼인,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네요. 아주 어른 같아서 성숙해서 자기가 또 나이가 19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혼했더니 미성년자래요. 18살 미만이란 말이죠. 그러면 혼인 무효입니다. 또 치료 불가능한 정신질환자의 혼인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우울증 걸리고 뭐 이런저런 병 걸리고 종합병원이 됐지요. 없는 병 없이 다 걸려. 그다음에 또 감기 몸살이 유행이다 그러면 그런 유행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나는 유행은 못 그냥 가. 이래가지고 병 다 걸려. 그래도 그것을 혼인 무효 대상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치매에 걸려서 혼인 무효 아닙니다. 정신질환인데 고칠 수가 없다는 병원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 한 10년 살다 보니까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혼인을 했는데 이상해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상하다. 그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것도 다 이쁘다 좋지요. 가끔 헛소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그 헛소리가 자꾸 심해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신질환이래요. 이러면 혼인 무효 소송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압에 의한 혼인입니다. 강제에 의한 혼인이요. 이게 무슨 경우가 하면 혼인을 했는데 강제로 했단 말이에요. 나하고 혼인 안 해주면 죽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혼인한 사람 많아요. 그건 강제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한마디로 애교지요. 나하고 결혼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12층 옥상에서 뛰어내릴 거야. 저 남자가 죽을까봐 제가 결혼했어요. 나하고 결혼해주지 않으면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릴 거야. 저 남자가 불쌍해서 제가 결혼했어요. 아이고 웃기고 있어. 좋으니까 결혼했지 무슨 죽을까봐 결혼을 해요. 그런 것은 강압 아닙니다. 진짜 강압이다 하는 것은 납치해가지고 칼로 총으로 위협하고 너 나하고 결혼해주지 않으면 집을 폭파해버릴 거야. 어쩌고 해서 정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붙잡혀다가 와서 결혼을 했어요. 이런 건 혼인 무효지요. 그런데 붙잡혀와 보니까 의외로 이 남자가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살았어요. 한 2, 3년 살다가 애도 낳았어요. 근데 2, 3년 살다 보니까 또 싫어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을 내. 이 남자 내가 원해서 결혼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강제인가 아닌가. 또 어떤 사람들은 와서요. 제가요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결혼한 지가 3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혼인 무효로 해주세요. 안 됩니다. 3달 아니라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헤어지는 걸 잘하는지 신혼여행 갔다가 오다가 싸워서 또는 신혼여행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싸워서 이렇게 하고 이혼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혼일까요? 혼인 무효일까요? 이혼입니다.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이혼이지 한 달 살았기 때문에 3달 살았기 때문에 뭐 혼인 무효로 해주세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사기에 의한 결혼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진짜 사기야. 사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를 사기라고 하는 거냐면요. 내가요 서울 S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이요 저 경복궁이 저게 우리 집 대문이거든요. 이게 사기일까 아닐까? 그 정도는 사기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학력, 뭐 경력, 재력 이걸 좀 부풀렸어요. 그건 사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 많죠. 저놈 인간이 글쎄 차를 렌트카를 빌려 갖고 와가지고는 이게 지 차래. 내가 자동차도 있고 능력이 있나 보다. 뭐 이랬지. 그리고 또 뭐 말만 꺼내면 뭐 법률 얘기를 해. 무슨 뭐 형사소송이 어떻고 민사소송이 어떻고 자의에 의한 강박에 의한 어쩌고 하길래 우와 저 사람 S업대 나왔대는데 진짠가 보다. 알고 보니까 교도소 와서 3년 사는 동안 배워왔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평생 소원이 나는 박력 있는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밤낮 박력 찾더니 택시 운전사가 저 골목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했더니 못 갑니다 이런 데여서 어머나 박력. 그래서 그 남자하고 결혼했대요. 이거 참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요 별거 다 결혼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강제에 의한 결혼이냐? 아니요, 저 좋아서 했는데 콩깍지가 씌워서 한 결혼이지요. 그런 것은 사기에 의한 결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 국적을 속였다, 무슨 뭐 아이가 한국에 2이나 있고 결혼을 옛날에 3번이나 했으면서 그런 얘기를 안 했다, 이런 거는 사기예요. 사실은 뭐 직장도 없는데 걱정 마세요. 내가 평생 당신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요. 그래서 와 좋다 하고 결혼했더니 결혼한 날 그 다음날 고무장갑을 하나 사다 줘. 절대 손에 물 묻히지 말고 설거지해. 사기일까 아닐까? 아니요. 결혼 전에 하여튼 남자와 여자가 한 약속은요 80%가 사기예요. 그런데 그 사기는 어떻게 되느냐? 신랑 입장 하는 순간에 다 사면 됐다고 보면 돼요. 잊어버리세요. 결혼 전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이죠. 뭐 여자분들 뭐 다 자기들은 거짓말 안 했나? 약속 시간에 나와가지고 뭐 있는 대로 다 찍어 바르고 나온 다음에 너무 급해가지고 맨 얼굴에 나왔는데 보여드리기가 쑥스러워서 뭘 맨 얼굴이야? 2시간 찍어 바르고 나온 건데. 그 다음에 또 성격도 전 평생 화도 못 내요. 이래가지고는 머리만 꼬고 앉았다가 결혼하는 날로부터 그냥 막 뭐 냄비 집어 던지고 밥주걱 집어 던지고 성질내는, 그건 사기 아니야? 또 마찬가지죠. 뭐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처음에서 사랑해서 살고 그 다음에 그냥 살고 2번째, 3번째 되면 의리로 살고 그냥 정으로 살고 몇 년 지나면 에고 내가 나가면 저 인간 굶어 죽을 텐데 에고 이것도 내 팔자거니 하느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거니 이러고 데리고 사는 거지요. 그냥 용서하고 사세요. 혼인무효는 아주 완벽한 사기일 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중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중결혼이요. 맞아, 저 인간도 이중결혼했거든요. 2번 했어요. 그런 거 아니고요. 이중결혼은 뭐냐면 현재 사람이 하나 있는데 호적에 있어요. 근데 또 결혼했어. 이것을 이중결혼이라고 그래요. 이중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니면 내 호적에 부인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2집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경우인가 하면 주로 이혼 수속을 했는데 아직 판결문이 안 나왔는데 이걸 누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한 8개월 있어야 판결문이 나오는데 이혼 소송 접수만 하면 판결문 나오는 줄 알고 접수하고 바로 재혼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혼입니다. 아직 전 결혼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결혼이 중혼이에요. 그것은 혼인 무효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하고 재혼하려면 판결문이 나온 것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 나올 때까지 오래 걸려요. 이혼하고 뭐 너무나 급해가지고 바로 결혼했어요. 근데 쪘지만 확인도 안 했지요. 판결문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하지 않으면 혼인신고할 때 중혼이라고 해서 이 중혼은 형사법 위반입니다. 처벌도 받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육체적 불능입니다. 육체적 이 불능이라는 것이 요즘은 이걸 많이 따져요. 육체적 불능 한마디로 말해서 부부관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저히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 밤이 무서워 이래가지고 밤만 되면 나가. 그다음에 아침 되면 들어와. 어디 가냐 했더니 자기 직업이 방범대원이래. 그런데 밤이 무서워 하는 것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군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기보다는 혼인 무효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이 밤에 같이 자는 와이프가 생전 목욕도 아내 양말 신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생선 대가리 자르고 그 다음에 김치 담그고 그냥 들어와. 그랬더니 저절로 매운탕 냄새가 나. 그러니까 남자가 나 못하겠다. 그러면 너 이제 혼인 무효다. 이런 거 아니고 전혀 할 수가 없을 때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수술해가지고 남자가 여자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한 것을 너무 나무라거나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만 탓하지만은 마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난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사람이 살다가 자살했어요. 그럼 천주교나 기독교나 교회나 성당에서 장례 미사 예배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병이거든요. 사람이 살다가 자살을 했다. 일종의 질병이에요. 너무 탓하거나 남아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또 남자인데 남자가 구실을 못한대요. 젖다구가 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살다가 못하는 경우는요. 부인 탓이에요. 좀 똑바로 좀 잘 좀 도와주지. 그냥 난리치니까 저 너무 짐승 같은 인간. 짐승만도 못한 인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어느 날 결혼하기 전에 갖은 유혹을 다 해가지고 모텔에 들어갔어요. 손만 잡고 잡게. 그래서 줄을 딱 거놓고 여기 넘어오면 짐승이야. 그래서 절대 안 넘어갔대요. 밤새도록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안 넘어갔더니 아침에 나오면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러더래요. 그렇죠. 남자 여자가 만나면 손잡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혼인무효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무효는요. 이혼소송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절차가 맨 마지막에 법원에서 히어링을 한번 해야 돼요. 히어링을 한다는 것은 판사 앞에 가서 왜 혼인 무효 소송을 냈는가. 상대방은 그냥 포기해서 디폴트가 되는데 그대로 저주문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혼하면 간단할 건데 혼인 무효로 굳이 하겠다. 그런데요, 혼인 무효나 이혼이나 요즘은 그 기록이 남지 않아요. 한국도 옛날에 호적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스코리아를 누가 짝사랑해서 혼인을 지 마음대로 했대요. 소송해가지고 소송해서 계속 지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밑에 써요. 이 혼인은 무효 판결을 받았으므로 무효로 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야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기록 다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우리 있을 때는 호적등본 그런데 요즘 호적등본이란 말 안 쓴다면서요. 가족관계 증명원인가 이런데 하여튼 나에게 불리한 모든 기록은 다 빼게 돼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혼 소송을 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최종 결정권자는 판사가 아니에요. 부부 두 사람입니다. 판사가 남의 가정사에 들어와서
왜 이혼하지요? 왜 그러지요? 돈은 얼마나, 수입은 얼마나 있지요?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왔지요? 성격은 어떻지요? 부부 생활은 한 달에 몇 번이나 했지요? 지가 왜 따져요, 그거? 이거 아직도 한국식은 그래요. 글쎄요, 뭐 한국식은 나쁘다, 미국식은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미국식의 이혼은 일체 관여 안 해요. 다른 내용은 안 따져요. 가능하면 판사가 쩌지먼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두 사람이 얘기해 보세요. 신부, 부인, 와이프 얘기해 보세요. 얘기 다 끝나면 husband 얘기해 보세요. 또 얘기 다 끝나면 둘이 합의 안 되겠어요? 예, 다음번 재판은 몇 월 며칠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합의해서 나오세요. 이래요. 가능하면 판결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한국은 조금 강제성이 있어요. 얘기 다 들어보고 결국은 뭐 남편이 잘못한 거네. 남편이 잘못했는데 무슨 이혼 청구를 해요. 이혼은 불허합니다. 똥똥똥 이래요. 그럼 이혼은 불허합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이혼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판사님이 이혼을 허가 안 하시니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살도록 합시다. 이불 펴 집에 들어가 이러고 살까요? 안 살아요. 괜히 절차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등등이 법이 관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관여 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가정법의 최종 결정권자는 부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 전에 마련된 재산은 절대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 전에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하면서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쓸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쓸게 하고 했지만 굳이 만약에 헤어진다면 분할 대상 아닙니다. 상속 재산도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또는 살아계신 동안에라도 너희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상속을 했어요. 상속을 했으면 그건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상속을 한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너희가 잘 살아라, 생활비에 보태 써라 하고 주신 것은 그것은 그냥 분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상속 재산으로 물려주신 것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사랑해서 한시도 안 보면 잠을 못 자서 한시도 목소리를 못 들으면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거든요. 정말 하늘에 두고 땅에 두고 맹세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잘못됐나 세상이 잘못됐나 몇 년 살다 보니까 아이고 저놈의 인간이 보기가 싫어. 처음에는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나는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러거든요. 이게 사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었는데 이게 적당히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폭력 쓰고 뭐 난리를 치러요. 근데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나를 잘못 키웠다고 장인 장모 탓하고 또 부인 쪽에서는 아유 너희 집구석이 그렇지 무슨 뭐 그놈의 집구석 어쩌고 저쩌고 시아버지가 어떻고 시어머니가 어떻고 시아버지 옛날에 뭐 바람 피웠다며 시어머니가 그걸 뭐 자랑이라고 또 몇 번 얘기했거든요. 야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너희 시아버지 바람 피웠을 땐 말도 못해 하루는 춘심이 그 다음날 명월이 그거 뭐 며느리 앞에서 자기가 고생했다고 옛날 얘기를 다 붙여서 했어요. 시아버지 머리도 못 들게 하고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아버님 옛날에 명월이는 저보다 이뻤나요? 햇소리 나고 앉았고. 그러니까 제발 좀 며느리 앞에서 사위 앞에서 지나간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 너희 아버님은 정말로 강직한 분이셨다. 너희 아버님은 돈을 좀 못 벌어서 그렇지 낭비는 안 하셨다. 너희 아버님은 성격이 참 곧으셨지. 성격이 지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성격이 곧아서 집에 가재도구가 별로 남아있지 않았구나. 그래도 얼마나 성격이 곧으신 분인지 몰라. 좀 막 같은 말이라도 좀 좋은 말 하지. 성격은 지랄 같고 돈은 벌어본 적이 없고 바람은 펴가지고 춘심이가 어떻고 명월이가 어떻고 그 며느리가 그대로 들었다가 자기 남편한테 하죠. 그놈의 빗줄 오죽하리?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얘기, 나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만 하세요. 좋은 얘기만. 특히 며느리 있죠. 뭐 요즘은 뭐 시어머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서 보고 고부 갈등이라고 그래요. 옛날엔 이혼 사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부 갈등이었습니다.
지금은요, 고부 갈등으로 헤어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며느리한테 구박받아가지고 쫓겨난 시어머니 얘기는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시어머니 구박에 쫓겨난 며느리 얘기는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아들놈이 좀 모자라가지고 며느리 야단하면 아들이 나 이제 엄마 안 봐. 아버지 안 봐. 이거 집에 안 오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장인 장모가 사위를 그렇게 들고 볶아. 어떻게 무능해가지고 아무리 미국도 그렇지 목수가 뭐야 목수가 아무리 미국이라고도 그렇지 직업이 그렇게 없어 하수도 청소가 뭐야 아니 플러밍 수입이 얼마나 많은데요. 미국에 목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수입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펜대만 굴려야 된대요. 아이고 펜대 굴리면 배고파요. 그런데 그건 모르고 미국에 가끔 한 번씩 와가지고는 아직도 하수도 청소 안 하자네는 에라 이렇게 들고 먹는 저 장인 장모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요즘은 장서 갈등이라고 그래요. 아이 그러지 마세요. 장인 장모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 성격들이 참 나빠지고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폭력들을 쓰게 돼요. 이혼을 하니까 이제는 더 불안한 거죠. 헤어지고 나니까 저 남편이 어떡할까 처갓집에 와서 행패 부릴까 봐 불안하기도 하고 또 헤어진 저 와이프는 저 성격이 보통 못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커피도 한 잔 마셔 이래놓고는 거기다가 쥐약 넣었으면 어떡해.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하는 소리지. 이래저래 불안하고 이러면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레이닝 오더라고 하거든요.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에 내서 법원에서 아주 급한 경우라면 그날로 해줘요. 그날로. 접근 금지 명령 신청 내면 바로 그날 그 대신 판사 앞에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왜 지금 내려고 하는지 급하게 내면 바로 접근 금지 명령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접근 금지 명령 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 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한 달 후에 히어링 가서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낼 수가 있죠. 모든 것이 어쨌든 이혼을 하면서 깨끗이 끝이 나야 돼요. 제대로 다 정리하시고 이름도 바꾸고 뭐 불안하면 접근금지 명령 내고 그러나 뭐 내 아이의 아빠고 아이의 엄마인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겠어요. 잘 맞춰가면서 이해하세요. 방문권 가진 사람 아이 보러 오면 그냥 잘 보여주고 나는 저 왼수 우리 애 못 보게 한다. 이러니까 자꾸 감정이 생겨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둘이 살다가 헤어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감정까지 만들지는 마세요. 좋게 해결하시고 잘 정리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